이재명의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한국의 탄핵 정국 과정에서 아스팔트에 나온 애국 우파 국민들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고든창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팍스뉴스에 낸 칼럼에서 한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미 좌파, 한국을 베네수엘라로 만들 수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Anti-American Leftist, 그러니까 미국을 반대하는 좌파들이 could turn South Korea into the next Venezuela. 대한민국을 다음번 베네수엘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을 붙인 칼럼을 냈습니다. 오피니언 기고 글인데요. 여기에서 창 변호사는 6월 3일로 예정되어져 있는 한국의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을 저지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most certai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다음 선거는 한국에서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부정선거가 거의 확실한데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에서 치러진 모든 총선은 부정선거로 얼룩졌다라고 창 변호사는 이야기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을 시작으로 해서 최소 지난 3번의 선거에서 투표용지를 바꾼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의 논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창 변호사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 2024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모두 막판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상당히 달랐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선거를 시사하는 점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2022년 대선에서도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근소한 차이로 이재명이 윤석열에게 패했다. 원래는 윤석열 후보가 더 크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도 부정 때문이다 이겁니다. 한국 분석가, 한국 전문가로 KCPAC에서 회장까지 역임을 했었던 그랜트 뉴샴이라는 예비역 대령이 있는데요. 이 그랜트 뉴샴 대령은 저희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든창한테 이 뉴샴이 한 이야기가 다가오는 한국 대선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9% 어쩌면 100%일 거다. 99 아니면 100% 부정선거 할 것 같다. 뉴샴이 한 이야기를 고든창 변호사가 팍스뉴스에다가 기고문으로 내놨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보았겠죠. 뉴샴은 또 선거 과정의 모든 단계는 조작과 노골적인 부정행위에 취약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염된 조직이며 실제 부정행위 증거는커녕 취약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선거 시스템 다 망가져 있고 해킹에 다 노출돼 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창 변호사는 동아시아 연구센터의 타라오 연구원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타라오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중앙선관위는 더욱 강력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8명의 당시 재판관, 지금은 9명이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8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를 할 때 8명 중에서 6명이 지방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건 뭐 이미 결과가 뻔한 거였다. 이런 얘기들까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들은 누군가 선거 부정을 언급하는 것을 싫어한다. 타라오 박사의 이야기도 전달합니다. 지금 창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는 여러 한국 전문가들의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한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창 변호사는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선거 인프라 침투를 시도했고 중앙선관위 시스템이 쉽게 침해될 수 있음을 발견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국정원은 투표, 개표, 선거인 명부 등을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역시 창 변호사가 이 칼럼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또 뉴시암이 한 말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위원회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 이게 더 심각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으면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고치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한국의 허술한 선거 제도를 고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부정선거가 만연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의 뜻과는 전혀 다른 선거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뉴시암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다가오는 선거는 대한민국을 장기적인 목표인 누구의? 중국 공산당의 장기적인 목표인 일당 독재 국가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이번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이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그리고 중국을 따르거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한국에 있는 급진 좌파들의 입장에서는 일당 독재 체제를 완성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마지막 퍼즐 조각인 대통령직을 이용해 당신을 속여서 권력을 차지할까? 물론 시도는 할 것이다. 차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도는 할 것이다. 류샴 예비역 대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KCPEC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랬고 한국에 있는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리포트를 작성했던 인물입니다. 이 그랜트 류샴이라는 분이요. 어쨌든 창 변호사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 전달을 하면서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감성과 대만의 삼성을 이야기합니다. 삼성을 이야기하고 대만의 TSMC 이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을 이야기하면서요. 문재인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 대기업들이 기술을 공개하도록 압박해서 중국에 지원을 하려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중국이 전 세계 이 반도체 칩 제조를 장악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러면 이거는 단순하게 친미 국가가 친중 국가로 바뀌는 그 정도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의 산업에 영향을 주는 일들이 벌어지겠네.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상당히 중요한 한국과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기술력이고 뭐고 다 중국에 뺏기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소장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국 통일전선 공작부는 베이징의 더 광범위한 무제한 전쟁, 그러니까 초한전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광범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데이빗 맥스웰이 초한전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고든창 박사가 팍스뉴스 기고문에 쓴 겁니다. 불안정해진 남한은 미국의 안보 이익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정세가 불안해질수록 미국한테는 안보 위협이 따를 수밖에 없다. 맥스웰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북한과 중국에게 남한 정부를 약화시키는 것은 한미동맹을 파탄시키고 미국의 핵 우산을 해체하며 궁극적으로 미국을 한반도와 아시아 대륙에서 몰아내려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전략이다. 오래된 전략입니다. 류샴은 한국이 차세대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 창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자 이 글의 제목입니다. 류샴이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이 어쩌면은 다음번 베네수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점 제가 2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한국에서 이미 지난주에 이 글이 뜨고 난 뒤에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SNS상에서 퍼지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런데 폭스뉴스가 보도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사실관계를 좀 따져드리자면 그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으나 오피니언 글입니다. 기사는 아닙니다. 기사는 아니기 때문에 폭스뉴스는 이 보도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든창이 미국 내에서 이러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고든창이 자기 목소리 혼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반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이구동성으로 이러한 우려들을 얘기하고 있다. 부정선거의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후보가 되어주면 좋지 않을까. 트럼프한테 칭찬도 받았고 아주 강직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생각해봤더니 국정에서 국정조사할 때 그 국회의원들한테 당당하게 대답하는 모습도 보았고, 강단이 있는 분인 것 같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을 임명을 하는데에도 아주 강성 우파 인물 2명을 딱 집어넣으면서 5대 4로 지금 이제 보수 대 진보의 비율을 확 바꿔놓아서 헌법재판소의 색깔을 확 뒤집어 놓은 이러한 결정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항상 있죠. 뭐냐면 부정선거는 어떻게 할 거냐입니다. 부정선거는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막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으로 출마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여기에 지금 키 이슈가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대통령 시행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시행령을 통해서 권한대행 자격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선거법을 바꿀 수 있는, 선거 시행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 현재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 이렇게 되면 시행령을 바꿀 수가 없게 되죠. 이거 상당히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출마하는 선거의 규칙을 본인이 만들어 놓는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이건 싸움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령 조치들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 그냥 내버려두는 꼴이 돼버리는 셈이 되죠. 따라서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뭐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범국민적으로 국민혁명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유혈사태 각오하고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헌법재판소를 뒤집어 엎든, 아니면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를 갖다 그냥 점거하든 뭔가 모종의 조치를 취하면은 그러면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진통들이 예상이 되고요. 법적인 공격, 진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러한 법적인 누명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국민혁명이라는 것이. 속은 상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한덕수 대행이 시행령을 통해서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명령들을 내리는 겁니다. 사전선거는 이렇게 해라, 혹은 아예 그냥 사전선거 요번에는 없애자, 당일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고요. 한덕수 대행이 과연 선거 규칙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내릴지 안 내릴지 그것조차도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두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자유우파, 애국우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력을 가지고 이 선거를,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펼쳐주길, 시행령을 펼쳐주기를 지금 주문해야 되는, 기대하고 바라고 가만히 앉아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해달라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문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한국 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 자체가 지금 국민들이 양극화되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에서는 부정선거 우려하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반대쪽에서는 부정선거 자체를 인정 안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의 대립이기 때문에 한국 내의 여론만 가지고 이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외국에서도 봤을 때 한국이 부정선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한국이 부정선거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 목소리를 지금 외국에서 계속 내준다면, 그러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봐라, 우리의 가장 큰 우방국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부정선거를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가장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러한 명분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바닥을 깔아주는 거죠.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요. 이제 오늘로 50일이 남았는데 50일 동안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펼쳐주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지금 계속해서 주문을 국민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러한 고든찬 박사, 고든찬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